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오늘 시장 나름대로는 견고하게 움직였습니다. 거래소는 0.36%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 종가상 돌파하면서 끝났고요. 코스닥 지수는 오히려 소폭 하락 마감했는데 이 역시 순환매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 이상씩 상승했거든요. 하지만 종목별 장세는 여전히 유지되는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 주인공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목별 하나씩 가보죠.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주인공으로 이라고 소개한 이유는요. 지수는 거래소 소폭 상승했는데 삼성전자가 1%, SK하이닉스가 1.6% 상승했어요. 이렇게 되면 지수가 올라간 대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올라갔죠. 그러면은 하락 종목 수가 더 많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코스닥도 약화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삼성전자 이 흐름 보면서 한번 가볼게요. 자, 노무라증권에서 장 마감 직전 3시에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15조 넘길 수도 있다. 주가 더 간다. 노무라 쪽에서 나왔네요. 일본. 삼성 하이닉스 매출 1년새 16세 쑥. 날개단 K반도체.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내일 실적 발표죠. 그런데 지금 11조까지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12조가 넘느냐? 11조까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12조 넘으면 깔짝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죠. 이것도 기대할 볼만 하지 않을까? 라는 레포트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상승 마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실적에 비해서 이게 뭡니까? 6개월 동안 주가는 너무 빈약하죠. 그리고 그러한 전망 4%, 5% 이렇게 올라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1% 소폭 상승 마감하는 정도로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외국인 128만 주, 기관 85만 주 매수하면서 쌍끌이 매수로 들어 올렸는데요. 지수 상승에 일단 내일 옵션 만기일이죠. 그것을 앞두고 어느 정도 완급 조절을 위해서 매수한 것이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여기에 실적이 좋을 거라는 예상치 분명히 나오지만 외국인 기관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요, 실적이 향후 과연 얼마나 더 좋아질 수 있을까? 반도체 분야가 과연 성장세를 구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계속 나오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실적 세계 어느 나라가 분기당 10조를 넘게 봅니까?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지수 상승 흐름 안에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만기일, 선물과 연계된 프로그램, 이거와 연계해서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일단 1차적으로는 85,000원 선까지는 가능하지 않은가라는 판단이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맥락의 상승세가 나왔어요. 근데 출렁임은 좀 더 컸죠. 커요. 같은 맥락의 흐름이고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저기를 간다면 SK하이닉스는 13만원이 아니라 13만 5천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가 않은가 라고 볼 수 있다는 점으로 생각하시죠. 다만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인 이후에 낙수 효과로 인해서 IT 소부장 종목이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IT 소부장 쪽으로 선별적으로 종목 접근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자력 발전 테마가 움직였죠. 두산중공업 종가상으로는 4.4%, 한 7%까지 상승했었는데 전 고점 맞고 약간은 내려와서 마무리 짓습니다. 그런데 살려나가고 있습니다. 추세를. 어떤 뉴스가 있었길래
특별한 이슈는 없어 보입니다. 예, 이전. 그런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윤석열, 예, 지금 대통령 후보자죠. 이 후보자가 이 원자력 발전해가지고 탈원전, 이것을 비판하는 듯한 행보를 보였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흐름이 오늘 나왔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여전히 어제와 같은 맥락의 상승세거든요. 그래서 서울대에서 원자력공학과 교수 면담하고 기자를 만나서 월성 원전 사건, 이것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자의 정책 테마로 원자력 테마가 옮겨가지 않았나라는 거로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주들 한번 보시죠. 오늘 한전산업은 거의 상한가 가는 듯 29% 상승했다가 22% 마감하면서 최근 들어서의 제가 말씀드렸었던 후발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일단 세력이 두산중공업은 워낙 만지기가 힘들죠. 시가총액이 커요. 가벼운 종목 쪽으로 세력이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움직여서 세력주 역할을 좀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판단 말씀을 드리고요. 한전기술이 또 올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산중공업과 한전기술이 오히려 원자력 발전을 해가지고 해외 수주라든가 향후 소형 원전 관련해 가지고는 이 두 종목이 실질적인 수혜주다. 그 중에서 두산중공업이 실질적인 수혜주다라는 것은 일단 기억에 두시고요. 다만 한전산업은 왜 세? 시가총액이 싸고 그리고 후발주 개념에서 탄력이 붙어서 그렇다라는 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주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어제 발빠른 시황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신풍제약, 시간 외에서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조심하시죠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하한가 같습니다. 바로 어제 말씀드렸었던 얘기, 코로나19 치료제 피라맥스 이상에 대해서 유의성 확보하지 못했다.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가짜약과 큰 차이가 없었다. 실패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악재로 인해서 하한가까지 갑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팔아야 될 자리에서는 파는 게 맞는가 봅니다. 제가 이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죠. 10만원 선 정도는 목표가로 보시고 매도를 말씀드렸는데 어제 이렇게 붙여놓고 저러한 내용의 발표를 해버렸어요. 아주 나쁜 놈들 아닙니까?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일단 저것이 전혀 가짜과 다름없다라는 정도의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8만원과 10만원, 8만원에서는 1차적인 지지를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시초가가 마이너스 20% 7만 5천원권에서 시작해서 하한가까지 가다 보니까 투자자분들 좀 걱정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유의성 확보, 분명히 이 회사에서 반발 뉴스가 나올 거예요. 한 번쯤은.
아니다 뭐 이러면서 과거에도 뭐 많은 종목이 그랬죠. 그런 반발 뉴스가 나오면 반등을 이용해서 일단 빠져나오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손실을 덜 보고 다른 쪽에서 수익을 좀 챙기려고 만회를 하려고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진원생명과학 참 관심 많으신데요. 진원생명과학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기관 쪽에서 유의 깊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도 그렇고요. 상승 추세를 살려나가는 제약바이오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먹는 즉 구강, 먹는 코로나 치료제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변이 바이러스에도 좀 괜찮다고 하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국제학술지에도 게재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세를 높여가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한마디 첨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서 추가 상승 시 조금 물량을 줄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했는데요. 이제부터는요. 이 5일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은요. 이런 음봉이요. 이제부터는 매도를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종목 순서로 몇 종목씩 말씀을 드리죠. 오늘 HMM 관심주 탑 5 안에 들어왔는데요. 오늘 2% 하락합니다. 2% 하락 마감. 근데 우리 예상했었던 얘기 아니에요? 오늘 뉴스로는 대신증권에서 HMM 2분기 영업이익 시장 예상치보다 40% 상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는 다 인식하는 바니까. 그런데 주가는 왜 떨어져? 그쵸? 그런 게 아이러니하죠.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5만원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요. 실적 기반 바탕으로 두고 물량, 즉 오버행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산업은행에서 쥐고 있는 주식들, 전환사채 주식들 이것을 어떻게 소화를 하느냐 행방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박스권의 움직임 4만원에서 5만원 그렇게 유지하고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카카오게임즈 한번 보시죠. 뭐 최근 들어서 최고로 각광을 받는 종목 중에 하나죠. 신주도주라고까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소폭 상승 마감합니다. 결국에는 오딘 기억나시죠? 지지난주부터 이 기대하셔도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규 게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온 뉴스로는 장기 흥행 기대 바로 이러한 뉴스가 나온 정도고요. 오딘이 지금 신규 게임 대작에서 지금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 1위. 그런 점에서 뭐 아주 긍정적인 내용은 분명히 보여요. 근데 어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매물이 쌓인 거거든요. 앞에 있었던 바로 이 부분. 그래서 분명한 건 위로 따라잡지는 마시고요. 조종시 제가 보기에는 며칠 옆으로 기지 않을까. 조종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더불어서 카카오도 한번 보시죠. 카카오 제가 같은 맥락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렸었던 HMM 카카오 이제 이 21선이 위로 조금 더 올라왔네요. 하단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요. 분명한 거는 바로 치고 올라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특별한 뉴스 뭐 새로운 뉴스는 없어요. 카카오가 자회사 상장에 대한 이슈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요. 오늘 나온 뉴스는 바로 이거죠. 카카오페이 증권 상장 예고 계속 이슈화 시킬 거예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주가 관리를 엄청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대주주나 아니면은 경영진에서.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지만 21선 정도의 조정이 온다면 좀 관심 있게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네, 그리고 SKI테크놀로지, 오늘 4% 상승합니다.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인데요. 한 번쯤 덜어내고 다시 보자. 뭐 이런 관점으로도 말씀을 드렸었죠. SK그룹에서 며칠 전 SK이노베이션 자회사 상장 가능성, 그래서 물적 분할할 거다라는데 거기에 따른 수혜를 SKIT가 받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5조 투자를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계속 밑바탕 주가 저변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SKIT는요, 분명한 거는 향후 관심주 분명해요.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5일선 근처에서는 관심을 기울여도 되겠다는데 오늘도 어제도 5일선에서 바로 튕겨 올라가죠. 향후에도 5일선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러니까 5일선 근처에서 매수 관점 관심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종목을 좀 알아봤는데요. 이들 종목군들 제 나름대로의 의견도 첨부한 것이니까요. 참고하셔서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